전 세계 홈 IoT 시장은 2013년 480억 달러에서 2019년 1,700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을 이뤘다. 또한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통한 지능형 IoT의 등장은 물론 빅데이터 수집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까지 선보이고 있다.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 특히 빅데이터 기반 IoT 기술로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현장과 공공기관 곳곳에서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선보인 기업이 있다고 해 비즈코리아가 만나보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코리아의 김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라입니다. 최근에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업들도 있지만 신생 기업들이 아주 벅차게 성장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 기업 문화가 신생 기업들이 자리 잡기란 쉽지 않은데요.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만나볼 기업은 설립한 지 4년 만에 이 업계에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낸 기업이라고 합니다. 4년 만에? 네, 4년 만에. 4년이면 회사 설립해서 이제 막 준비하고 뭐 이러면 그 4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요? 네, 대표님부터 막내 사원까지 모두가 함께 열정으로 이렇게 기업을 끌어왔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 또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플랫폼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스 기업, 저희 김도영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회사 소개 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설 현장 안전부터 스마트 홈의 주거 환경,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라는 이런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는 IoT 플랫폼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예, 근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 모를 듯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아, 조금 생소한데 네. 대표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기존에 잘 알고 계셨던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것들을 품고 더 나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 AI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 명령으로 전등을 제어하거나 가전을 제어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 현장 안전은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되고 주차장을 없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는데, 그 뉴스에서 보시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설사의 대표이사 혹은 안전관리 책임자, 그리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나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거기서 나오는 가장 큰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 인적 자원이 너무 부족했고 관리를 했으나 막아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점을 보완해서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 관리를 진행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들 사물 IoT로 해서 실시간인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면 이 기업의 스마트홈 같은 서비스도 지원을 좀 하시는 건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스마트 홈과의 저희 이제 차별성은, 기존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차량이 진입했을 때에 뭐 전등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어떤 일들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지고요. 저희의 좀 특화된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통신사나 어떤 가전사에 구애받지 않고 가전의 어떤 제어라든가 기존의 디바이스 제어들을 편하게 AI 스피커를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일보된 기술이네요. 네. 네. 그럼 혹시 뭐 화면으로 준비된 게 있을까요, 라이 씨? 저희가 또 영상으로 자세한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된 현장 저희가 또 직접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여느 때와 같이 진영 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시끄러운 알람 대신 조명이 켜지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은 진영 씨. 진이야. 네?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오늘 중앙동 날씨야 구름 낀 오후지만 기분만은 상쾌하게 보내. 출근 전 날씨 체크를 먼저 하는데요. 똑똑한 AI 스피커가 하루의 날씨를 알려줍니다. 여유롭게 출근 준비를 마친 진영 씨는 집을 나서기 전 스마트폰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합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에 맞춰 집을 나서는 진영 씨. 그런데 집안의 전등을 모두 켜둔 채 출근을 했네요. 하지만 걱정 마시라. 이 스마트폰으로 외출 모드를 설정하면 집안의 전등이나 전자제품을 원격으로 끌 수가 있거든요. 세상 참 많이 좋아졌죠? 이른바 스마트 홈이라 불리는 이러한 기술은 최근 대형 건설사의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조명이나 난방 등 에너지 제어를 기본으로 가전제품, 보안장치, 안전시설까지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댁내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택배, 주차위치, 전기차 충전기 상태 조회, 침입탐지, 누수탐지, 지진 발생 알림, 피난 사다리 열림 알림 등 중요 방범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입주민에게 알려주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입주민에게 필요한 세차, 전열기기, 교환기 필터 교체 등의 외부 서비스와 연동해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홈 플랫폼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가정 내 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기존 스마트 홈 기술을 넘어 입주민의 생활 전반과 안전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은 대형 건설사의 투자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반적으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찾고 그 다음에 더 기능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방문 차량 등록하는 경우가 가장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에어컨을 먼저 킨다든가 난방한다든가 집에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을 좀 이렇게 맞춰놓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이처럼 입주민들의 스마트 홈 사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원활한 편의 서비스 제공이 건설사들의 과제로 떠올랐는데 기업은 스마트 홈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각 이동통신사 및 가전제품 연동까지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스마트 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스마트 홈 기술은 원격 제어를 넘어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집안에 있는 이제 세대에 있는 기능들을 제어하는 쪽으로 거의 위주가 되어 있었다면은 지금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이제 좀 더 소통을 더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고 실질적으로 확 보이지는 않지만 몸으로 체감되는 서비스들을 계속 발굴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세상이 진짜 발전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이 영화에서나 봤던 것들이 현실 속에서 막 느껴지죠.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다가 대표님께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2014년도에 우연치 않게 이제 IoT라는 이런 컨텐츠를 만나게 됐는데 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싶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회사는 색깔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사업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뭐 아이디어가 있지만 사실 실행하기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회사를 만든다는 건 창업에 관한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처음에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처음에? 예, 저는 이 6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회사 생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놀았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네. 비워야지 마음을 생기니까 부럽네요. 6일만이라도 쉬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 재충전의 시간이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저한테는 에너지가 생겼고요. 아. 그 생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D건설사에 네.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네네네. 사람이 일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대표님 창업 당시에 좀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좀 나왔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들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시장에 있다가 한계점을 많이 발견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각을 좀 돌리고 플랫폼이라는 어떤 단어들이 익숙해지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런 많은 디바이스들을 모이게 하고 또 중심에 설 수 있는 비즈니스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죠. 창업 초창기에는 사실은 신생회사긴 하지만 저희들이 경험이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네. 이제 모집이 되었고요. 네. 이제 같은 길을 보고 같은 뜻을 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각자의 길에서 쌓았던 경험들을 저희 회사에서 응집해서 지금 표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럽게 보였군요. 그러니까요. 또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이 기업의 기술, 스마트홈 기술 중에 좀 특별한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기술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홈, 그러니까 앱을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다양한 앱들이 설치가 되잖아요. 저희 앱 하나만 설치하면 가정에서 생활을 하실 때 불편함 없이 다양한 어떤 가전 디바이스들을 제어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편의 서비스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점이라든가 병원 정보들을 편하게 아실 수 있는 게 특화된 점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A라는 기능의 앱이 아니라 플랫폼 형태의 다양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앱이라는 얘기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 하나만 설치하면 다양한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생활하시는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내 입 땡땡, 다 땡땡처럼 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업은 국내 대기업 건설사와 함께 스마트홈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하여 가전사, 포털사, 이동통신사 등 각종 관계사와 기술적 연계를 이뤘으며 특히 S전자의 가전제품의 경우 통합 앱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기업의 스마트홈 서비스는 입주정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조회, 결제가 가능한 것은 물론 방문 세차, 네일 뷰티, 세탁 서비스 등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저희 스마트홈 플랫폼은 표준 규격을 작성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회사와 다른 여러 가지 기기를 연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LG전자 및 구글 연동을 통해 AI 스피커로 다양한 IoT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입주민들에게 문화공연 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래형 주택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선도하며 스마트홈과 같은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기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담은 제품과 서비스를 활발히 개발 공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라이 씨. 네. 대표님 이 회사 자랑 좀 해주세요. 기술력이 너무 대단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BM 특허 및 산업 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총 등록된 특허는 8개. 8개? 네. 4년 만에? 이야. 현재 출원 중인 특허가 1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개가 더 있어요? 네네. 와.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표 등록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을 그렇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네, 현재 약 30여 명 정도. 오, 4년 만에? 네. 야, 밤낮 없이 그냥 막 일하시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좀 오해. 아니, 게다가 최근에 무슨 뭐 빅데이터 댐 사업? 네네네. 그거 선정되셨다고. 그건 또 뭡니까, 그러면은? 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뉴딜 사업의 일환인 데이터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댐 사업 중에 스마트 치안 분야에 빅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빅데이터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치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거 환경의 라이프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경찰의 112 신고 데이터나 사이버 신고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발굴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분석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공주택의 단지에 대한 치안 등급을 매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또 세울 수 있으며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좀 발전이 된 곳에 사시는 분들은 CCTV라든지 뭐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의 혜택 수혜를 받지만 약간 좀 노후화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순찰을 2회 도는 게 그냥 정형화돼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취약한 지역에는 순찰을 3회에서 4회로 늘릴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 결정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서비스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 기업의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기업의 기술이 공사 현장에까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업의 기술 지금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이곳에 각종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기업의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현장 담당자를 따라 올라간 곳은 아파트의 옥상.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처럼 보이는 장비의 비밀은 무엇일까?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관리자, 그다음에 안전 관리자를 비롯해서 안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CCTV를 설치를 해서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넓은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두 감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티봇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티봇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사람이 실시간으로 감시하지 못하는 곳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 하지만 산업재해의 절반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하고 추락, 충돌, 협착 등의 대표적인 안전사고 역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금 골조라든지 위험 작업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저희 현장의 마지막 남은 위험 작업이 옥상의 외벽 페인트를 도장하는 작업인데요. 로프를 타고 이 작업을 하게 돼 있어서 사람이 로프를 타고 작업하는 동안에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외부 출입자를 감시해야 되고 로프를 작업하는 사람들의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티봇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CCTV는 이동형으로도 설치가 가능한데 360도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촬영을 하며 인원이나 물체, 상황 등을 감지한다. 이 이동형 티봇은 1층 지금 지상층에는 위험 작업 위치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위험 작업 위치를 저희가 추적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동형 티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게이트에 석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석공사의 위험 작업을 감시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피커에서 이제 음성이 송출이 되는 거죠? 네, 안내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국어뿐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많기 때문에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도 동시 방송이 가능합니다. Wearing safety gear. Have a safe day today. 만난 막내 안경 chúc một ngày tốt lành. Compound PP Locker Service. 밀폐된 공간인 지하주차장의 경우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필수적인데 측정하는 인원 역시 질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무인 센서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이 유해가스 센서는 저희가 바닥 에폭시 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산화탄소라든지 황화수소 등 기타 다른 유해 가스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 복합 센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도 그거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 티복과 이런 센서들은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종합된 안전관리 플랫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죠. 기업의 건설 현장 안전 플랫폼은 출입관리 시스템, 지능형 CCTV,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 상황 게시판, 통합 플랫폼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원래는 거기 저 안전관리자나 감시단이 가서 상주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한 명이 가서 확인하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관리자들도 그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걸 확인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옥상층에 CCTV를 설치해 놨는데요. 뭐 사람이 들어오거나 움직임이 감지가 된다면 우선 침입 감지 공지사항이 확인이 되고요. 그 이후로 저희 이메일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메일로 오면은 이후에도 저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갔고 실제 작업할 때도 몇 명이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메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보고 나니까 김 대표님 그리고 또 IT로 덕분에 저희가 점점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든든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또 친환경이 또 대세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 발생을 하는데 공기 질과 관계돼서 또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IT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영역들을 영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도메인의 서비스들이 쉽게 붙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사업 영역을 확장한 거는 아니고요. 네. 창업 아이템이었습니다, 사실은. 아 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창업 아이템으로 삼았는데 실내 공기질, 네. 실외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도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는 것을 20년 4월에 제정을 해서 다중이용 시설이나 대중교통 시설에 혹은 공공주택 시장에 적용을 해서 계측 데이터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실외 공기질에 대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센싱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셨다면 이제는 국가에서도 혹은 지자체나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실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실내 공기를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 하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단순히 모니터링이 아니라 디바이스를 저희가 이제 OEM 제조를 하는데요. 네, 음이온 발생기라는 것들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그것들로 공기질을 계질하고 계질된 데이터를 통합 센서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실시간 분석을 통해 공기질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씀해주신 기업의 기술로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 한번 또 다녀와 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암모니아 중독 추정 사망 사고. 사고 당시 화장실 내 황화수소 수치는 안전 기준인 15ppm보다 16배나 높은 250ppm으로 조사되었는데 지난 2019년에도 한 해수욕장의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각 지자체의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기업의 시스템을 도입,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저는 공중 화장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선입견이 좀 있어서. 근데 여기는 쾌적하고 청결해서 일단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 냄새가 안 나서 더 좋고요. 시흥시청의 공공 화장실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간 살균 에어램프를 활용,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저 제품의 기능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나 아니면 자외선 발생 없이 초당 5만 개의 음이온 발생되어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악취 저감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방사능 물질인 라돈 제거에도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 내 공기질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쾌적한 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공개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 모니터에서 나와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아까 보신 그 통합 센서에 있던 데이터 값이 이쪽에서 지금 표출이 돼서 시민들이 들어오실 때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뿐만 아니라 그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온습도, 그리고 TVOC, 그리고 CO2,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을 수집하여 저희 플랫폼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분석을 통해 자동 제어를 하게 됩니다. 공공 화장실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에도 기업의 공간살균 에어램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시흥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 복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일부를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으로 시범 운영. 건설 현장 안전관리 서비스, 실내 공기질 관리 서비스 등은 빅데이터화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가능케 하며 스마트 상가, 스마트팜, 스마트 치안 등 다양한 서비스로 발전. 데이터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로 이어지고 있다. 뭐 점점 이제 사업의 종류가 네, 많아지고 점점 더 발전해 갈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계획 같은 것도 이제 궁금하고 뭐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평적인 조직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받고 그것들을 비즈니스화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어릴 때 저희 이렇게 소풍 가는, 저는 이제 소풍 가기 전날 그 설레임이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항상 느끼기를 바라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 회사를 만들 것이고 재미있게 일하고 또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ITO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시네요. 박수 치고 네. 다 같이 이제 소풍을 할까요? 대표님 또 오늘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했는데 두 분 덕분에 이제서야 좀 마음이 좀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할까요? 인터뷰 처음부터? 저희 창업할 때 우리 창립 멤버들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우리가 한번 포춘지가 정하는 100대 기업에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스타트를 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이렇게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IoT 플랫폼 전문 기업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대표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포춘제 꼭 언젠가 나오시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 순서 마치기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시티 구축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 시장의 필요에 따른 유연한 대처와 발빠른 기술 개발로 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하길 응원한다.